진로라는 공통점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패신교육, 그동안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은 사회적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그런 투자 가능한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들은 청년으로부터 꼰대 취급을 받을까봐, 그리고 청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더 깔아야 될까봐 이런 것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단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발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호칭에서 존칭이나 지책을 모두 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씨로 통칭을 하게 되죠. 제가 철수 씨라고 부르시는 것처럼요. 그 재창업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시니어들 어떤 재교육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안정된 미래를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최고 전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고등학교 입시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OECD 국가 중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직장에 다니면서 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분야로 이제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 투자 비용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의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도 전부 아이들한테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입시는 입시대로, 그리고 이제 평생 교육이 꼭 필요한 이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도 벌써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대선 때 문제인식 가지고 공약 중에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평생 교육 강화. 근데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EBS가 입시 교육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의 평생 교육의 또 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EBS 체제 중에 꼭 그런 평생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할당을 주는 그 문제. 그냥 단순히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음식점 개혁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계시던 폐지금들 다 날려버리고, 노인빈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3배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제대로 정보들도 없는 가운데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무작정 창업을 해서 자영업 오히려 더 실패의 난도리지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국가가 관심 가지고 제대로 최소한 그렇게 억울하게 망하는 일은 없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국들은 어떻게 되냐면 20대보다는 30대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힘들어서. 40대는 더 힘들어서 더 떨어져요. 그러다 50대부터는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고 60대는 더 행복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20대, 30대, 40대가 바닥이고 50대, 60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이렇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빈곤율, 이제 노인 빈곤율을 조사를 해보면 보통 OECD 평균이 13% 정도입니다. 13% 조금 넘죠. 그 정도의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빈곤 상태에 있는데, 한국은 3배가 넘습니다. 45%. 거의 2분 중에 1분이 지금 빈곤 상태에 있고, 그리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생의 만족도면이나 빈곤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안전망을 이렇게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제가 가지고 있죠. 또 이제
다른 청년 세대를 보면 청년 고용률이 갈수록 낮아져서 작년 통계를 보면 40%가 안 됩니다. 역대 최저 고용률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완전히 그 청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그 어르신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청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과 그런 것들을 또 체력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 세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 그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희망의 싹을 새롭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실리콘밸리 가보면 벤처 캐피탈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하고 같이 탔을 때 그때가 찬스여서 그 30초 정도 다른 층으로 갈 때 그때 자기 회사에 대한 설명을 정말 본질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초 내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내가 가진 차별점 많고 정말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30초 만에 설명이 가능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실리콘밸리의 하나의 룰 오브 썸이거든요. 그래서 또 1분이라고 해서 좀 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이 가능한 게 정말로 성공 여부와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저기 윈스턴 처칠이 연설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말을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 짧게 이야기하려면 그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야 30초 내에 설명이 가능하게 되고 그거는 외부 투자자 또는 우리 내부 구성원에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게 성공의 굉장히 큰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 다음 순서가 1분 소개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시고 다들 지금 부담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